저희 2부에서 시사 직격 검찰에 의한 기획수사 정황에 관한 구체적 사례 짚어봤는데 이 시사 직격이 2부로 2주 연속 보도가 됐는데 그 2부에서 구체적 사례로 등장했던 한 분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안민석 의원 나오셨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거 얼마 오랜만입니다. 만입니까? 뉴스공장 초창기에 김성태 의원과 함께 핫한 코너를 꾸미셨는데 내부자들. 아,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무려 3년 만에 다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짧게. 네. 안민석 의원을 저희가 모신 이유가 뭐냐면 박근혜 청와대 하명 수사라고 이제 부를 수 있는 사건을 KBS 시사 직격에서 보도하면서 구체적 사례로 안민석 의원을 들었어요. 당사자를 제가 직접 모시고 들어봐야 되겠다. 이 사안은. 그게 이제 2014년에 정유라 승마 관련해서 폭로를 최초로 하셨죠. 그때. 그렇죠? 폭로라는 표현보다 진실을 세상에 알렸죠. 예. 그럼 널리 알렸다고 할게요. 예. 그렇게 최순실의 이름이 처음으로 세상 밖으로 나왔고. 예, 최순실도 세상 밖으로 소환을 시켰고요. 예. 그게 이제 14년 4월 7일이었습니다. 예.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그냥 뜬금만 뉴스였고요. 뜬금없다 이거. 최순실은 안민석 헛발질 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욕도 네. 많이 드셨고 그때. 뭐 제 인생이 항상 욕먹는 인생이고요. 그러면서 그 정유라 이름도 그 처음 등장했고 최순실의 이름도 처음 등장했고 말도 처음 등장했어요. 네. 그게 이제 2년 6개월, 2년 반 후에 진실로 드러나기 전까지는 긴가민가 하는 뉴스가 그 폭로가 처음 있었는데. 그렇죠. 네. 저 혼자서 저거 뭐 하는 거야? 뭐 그런 눈총도 받았고 특히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한테 아주 그 공적이 되었고요. 저희 당 내부에서도 그 너무 좀 위험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무 나간 거 아니야? 예, 그렇게 예.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16년 이맘때 이제 판도라 상자가 열리면서 그래요. 진실이 밝혀졌는데요. 자, 그런데 이제 요 내용을 이게 사실이었기 때문에 알고 보니까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이나 최순실 쪽에서는 완전 뜨끔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뜨끔한 정도가 아니라 이제 그래서 벌어진 일이 뭐냐 그걸 여쭤보는 그렇죠.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대정부 질의 4월 7일 날 10년 4월 7일 날 정유라 최순실을 세상 밖으로 소환하면서 제가 이제 미우틀이 이제 밝혔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들렸어요. 안민석을 청와대에서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 들렸어요. 그래 쳐라. 각오하는 거고 쳐라. 그렇게 했는데요. 나 뭐 별로 꿀릴 거 없다 쳐라. 네. 이제 그리고 이제 지나고 나니까 이제 저를 청와대에서 2번을 구속시키려는 시도가 있었는데요. 그때는 몰랐는데. 그렇죠. 소문만 들었는데. 그렇죠. 근데 뭐 아시다시피 청수가 잘 알지 않습니까? 제가 뭐 특글만큼도 흠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샘물만큼 맑은 인생을 살아온 사람인데,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기 위해 가지고 내 스스로가 하자가 없어야지 그런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이 사건이 2번 구속시키려고 했던 사건 중에 한 건인데요. 그 구체적 내용을 이제 시사직격에서 보도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 내용을 잘 모르셨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김영하 비망록을 어느 한 기자가 16년 가을에 김영란 비망록에 안민석 의원이 업자로부터 1억 원을 받은 메모가 있는데 이게 뭡니까? 하면서 모든 퍼즐. 그 사건이 김영한 비망록이라는 건 박근혜 정부 시절에 민정수석이었던 김영한 전 민정수석이 비망록을 남겼는데 그 내용이 14년 6월 21일 날 김영한 민정수석이 14년 6월 15일 날부터 일을 하거든요. 일주일 정도 되는 시점에 최초로 정치인의 이름, 야당 정치인의 이름 나왔는데 그게 이제 저였고 그때 안민석이가 업자로부터 1억을 받았다는 건데 1억이라고 숫자가 써 있죠. 그럼요. 그 비망록으로부터 정확하게 2달 후에 버스 업체 사장을 소환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메모에는 업자로부터 안민석이 1억을 받았다 안 하는 취지 메모가 딱 써 있어요. 떨어지게 써 있죠. 딱 써 있는데 그건 이제 이 2016년 2년이 지나고 나서 알게 되신 거죠.
예, 이 국정농단 사태가 터지고 나서 알게 되신 건데, 근데 이제 그 업자 소위 그 버스 회사 사장님이죠, 이분이. 그렇죠. 예. 버스 회장 사장님이 검찰에 불려갔죠. 그래서 실제로. 그렇죠. 예. 그 비망록 적힌 시점으로부터 2달 후에 이제 불려가서 일주일에 2-3번 뭐 예. 밤샘 조사도 하고, 근데 조사의 요지가 요지가 불어라. 1억 줬다고 해라. 안민석에게 이번에 이제 방송에 나왔지 않습니까? 네. 저도 이제 그분이 저한테 깊은 말씀을 안 하셨어요. 왜냐하면 검찰이 두려울 거 아닙니까? 또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데 네. 사업하는 사람 본 입장에서 이번에 방송에서 그분이 말씀하신 게 수사의 요지가 검사가 수사관이 조사하는 것도 아니고 검사가 정모라는 검사가 계속 조사를 하면서 오로지 안민석에게 돈 준 걸 불어라. 네, 이렇게 줬다고 해라 이거 아니에요. 네. 한마디로. 예. 그런데 나는 그 사장 그분을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분이 끝까지 부인을 하니까 네. 결국에는 회사를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회계 장부를 가지고서 별건으로 그 사장님과 또 노조위원장을 이제 구속을 시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걸 그런데 한 가지 예. 그 노조위원장이 출소한 다음에 스스로 생을 마감을 합니다. 예. 그 제가 이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게 그 망자에 대한 미안한 마음, 그리고 사장님은 그 화병에 걸려서 스트레스 받아서 암 수술을 또 했어요. 그래서 네, 이런 지금 죄송한 마음으로 제가 이 진실을 지금 고백하려고 합니다. 재구성을 해보자면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재구성을 해보자면 먼저 메모가 등장을 해야 하고 메모에 안민석 1억이라는 14년 메모. 6월 21일. 예. 먼저 메모가 등장하고 2달 있다가 그 버스회사 사장을 불러서 1억 줬다고 해라라고 검찰에서 계속 압박을 했는데 이분은 나는 돈을 안 줬기 때문에 끝까지 안 줬다가라고 해서 안민석 의원은 본인은 모른 채 그렇죠? 본인은 모른 채 이 버스회사 사장님만 당한 거네요. 반대로 예. 그 서해종 사건, 신기룬 김재윤 사건처럼 검찰이 원하는 답을 버스 사장이 했다고 그러면은 네. 안민석한테 1억을 줬다고 허위 사실을 이야기 진술했다고 하면은 그분은 김민성처럼 구속되지 않았고 제가 구속되었겠죠. 근데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감옥에 계실 가능성이 높네요. 이게 7년짜리입니다. 뇌물 1억이니까는요. 네. 버스에서 편의를 봐주었고 그 대가로 1억 받았다고 하면은 내년 여름, 내년 이맘때쯤 이제 출소를 했을 것입니다. 끔찍하죠. 네, 이 사건이 이제 시사 직격위에서 재구성된 것은 비망록에 돈이 먼저 등장하고 2달 후에 수사가 이루어지고 그 비망록에 등장했던 것처럼 1억을 줬다고 하라라고 업자에게 계속 요구했으나 이분은 나는 준 적이 없다고 다행히도 실제로 준 적이 없어서 부인하고 양심적인 분이시죠. 이분을 이 사건이 다 끝난 이후에 따로 한번 만나보신 적 있습니까? 몇 차례 이런저런 기회로 만났는데요. 네. 근데 그분이 말씀을 안 하셨어요. 저도 구체적인 내용을 이번 시사 직격에서 알게 됐고요. 왜냐하면은 내가 이런 추궁을 받았지만 내가 그렇게 넘어가지 않았어 이런 말도 안 그렇죠. 하셨어요? 박근혜 정권 당시에는 세상이 얼마나 무서울 때였어요. 차마 자기가 그런 일을 당했다는 이야기하지 않았죠. 그래서 저도 말조차 안 알지를 하셨구나. 못했고 정권이 바뀐 다음에도 또 이후에 뭐 검찰이 자기를 어떻게 또 괴롭힐지 모르지 자기를 않습니까? 수사했던 검찰이 계속 살아있으니까. 검찰은 굉장히 두려운 존재거든요. 그런 분들에게는 한번 또 당했으니까. 그래서 저한테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이번에 제가 정말 이러한 끔찍한 일이 이러한 수사가 말도 안 되는 청와대에서 하명을 받았고 그리고 검찰이 수사한 시기가 어떻게 이게 우연히 일치일까요? 그래서 그 담당 검사는 이제 해명을 해야 됩니다. 본인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만약에 이것이 검찰 농단이라고 그러면은 청와대가 시키는 대로 검찰이 수사를 한 사실이라고 이게 사실이라고 그러면은 근데 지금 와서 이제 감찰을 요구하시는 거죠. 지금 와서 알게 됐으니까 이제서야 전모를 알게 때를 됐어. 기다린 거죠. 이제서 그래서 시사 직격이 굉장히 훌륭한 프로입니다. 아니 그래서 저희도 PD를 모셨는데 KBS가 추정 60분을 없애고 왜 시사 직격을 만들었는지 몰랐는데 우리 이번에야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범수 PD도 참 훌륭한 PD고요. 굉장히 관성도가 높아서 저희도 이제 2부에서 모셨는데 근데 그 중에 구체적인 사례로 등장하신 분이 이제 안민석 의원이고 안민석 의원은
이 사실을 이 방송 보고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전체 전모를. 그렇죠. 깊이 있는 이야기를 이제 그렇게 알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제가 이제 14년 이제 저들의 시나리오에 의하면은 14년 가을에 제가 구속이 되는 거였거든요. 그랬으면 그때가 정유라의 2대 입시 부정 입시가 그때가 기획되던 시작되는 때였거든요. 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추적하고 있었는데 네. 아마도 제가 구속되었다면 정유라의 2대 입시 부정 사건은 세상에 묻혔을 것이고 또 이제 그 이후에 제가 뭐 독일 다니면서 미국 다니면서 네덜란드 다니면서 최순실 정유라 추적하지 않습니까? 그런 추적도 제가 못하게 되었겠죠. 세상 모르고 그냥 사셨는데 알고 봤더니 아슬아슬하게 살아남으셨던 거네 보니까. 근데 14년에 그런 일이 있었고요. 네. 1년 후에 15년 가을에도 한번더 시도가 또 있어요. 한 번 그런 시도가 있었는데요. 네. 그건 또 간단치가 않습니다. 그 진실은 우병우 당시에 민정수석이 100% 정확하게 알 것이고요. 지금 그 국민의힘에 있는 장모 의원도 당시에 대검의 공안 담당이었거든요. 정확하게 알 겁니다. 고사하는 시사지켜서 언제 한번 또 다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진실을 말씀드릴 기회가 있고. 세상에 나오면 그때 얘기하기로 하죠. 네. 자, 죽다 살아난 그 사실을 끔찍하죠. 상상만 본인은 해도. 최근에야 방송을 보고 알게 된 안민석 의원을 모셨습니다. 아니요. 근데 저도 대강 짐작은 하고 있었죠. 뭐 이런저런 짐작 그 협박도 정도. 들려오고 개상한 일도 생기고 그런데 비망록과 이번 시사 직격을 통해 가지고 전체적인 저는 사건의 실체에 대한 퍼즐을 거의 다 제가 이제 맞추게 된 것이죠. 그래서 감찰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당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죠. 네, 당시 이것은 수사에 금찰농단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금찰농단은 지금까지 의원님 들어가셔야 전혀 돼요, 밝혀지지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요. 유수공장과 함께 금찰농단의 판도라 상자를 열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민석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